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죠? 노릇노릇 잘 구워진 삼겹살, 입에 넣으면 쫄깃함과 동시에 녹아내리는 한우, 그리고 맥주의 친구이자 전 국민의 영원한 배달 1순위 치킨까지 한국인들의 고기 사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에 맞춰 1인당 육류 소비량도 꾸준히 증가해왔죠.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고기 먹을 때마다 누가 옆에서 치킨은 닭다리부터 가슴살, 날개, 몸통으로 먹지 않으면 맛을 못 느끼는 거다, 안창살과 살치살의 순서를 바꿔 먹다니, 맛의 구분도 못하는 인간, 삼겹살의 표면이 노란빛이 돌 만큼 구워졌을 때는 상추쌈이 아니라 명이나물과 먹어야 하는 것도 모르는 미각치. 이 뭔 개소리야! 네, 자연스럽게 이런 소리가 나오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왜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꺼내냐면요, 바로 족보도 없는 일본의 괴상한 테이블 매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고기를 먹는 데는 사실 테이블 매너와 전혀 관계없는 지극히 개인의 취향인 부분일 뿐이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정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사회에는 국적도 정체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테이블 매너와 규칙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건너와 일본식으로 자리 잡은 일본의 고기구이 야키니쿠. 야키니쿠는 시간이 지나며 일본의 독자적인 고기 요리처럼 선전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야기를 풀어가기에 앞서 일본에서 야키니쿠를 먹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던 한 외국인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한 미군에 근무했던 아버지 덕분에 한국에 매우 익숙해요. 한국 음식도 아주 즐겨 먹고 젓가락질도 능숙하죠. 요즘도 한국을 자주 찾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자연스럽게 한국인 친구들이 많고 일본을 비롯한 동양계 사람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인 친구가 일본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 먹는 고기보다 일본의 고기가 철저한 관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한국인들은 고기를 먹는 방식을 모른다, 그걸 지켜야 진짜 고기의 참맛을 알 수 있다고 했죠. 나는 한국에서 언제나 다양한 코리안 바베큐를 먹는 게 너무나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일본의 야키니쿠가 한국의 갈비구이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유럽의 피자와 미국의 피자가 전혀 다른 것처럼 일본에서 더 발전했을 수 있다 생각했죠. 그래서 일정을 잡아 친구와 함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일본의 고기를 맛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몇 군데 유명한 관광지는 나중에 들르기로 하고 곧바로 유명한 야키니쿠 가게에 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숨이 막힐 듯한 고기 냄새와 타는 연기가 자욱해서 눈이 따가웠어요. 한국에서는 테이블마다 연기를 배출하는 장치가 있었는데 친구가 그러더군요. 일본에서는 고기를 먹으면서 그 연기와 냄새까지 즐기는 것이 가게에 대한 예의라고요. 한국에서 즐겨 먹던 등심부터 주문하려는 나를 보고 일본인 친구가 말하더군요. 처음부터 그렇게 먹으면 가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 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그렇다니 따르기로 했죠. 하지만 그의 이상한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맛이 진한 것부터 먹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기름기가 적은 것부터 많은 순서로 조금씩 구워 먹는 거야. 한 부위만 계속 먹는 건 예의가 아냐. 호르몬은 갈비가 나오기 전에 먹어야 하는 거지.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고 한국에서 자주 먹던 고기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먹으라고 참견하는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야말로 고기에 대해 뭘 아냐고요. 내가 말한 방식으로 먹는 게 먹기 불편하고 맛도 모르겠다. 입맛에 안 맞는 고기를 왜 먹냐? 그러니까 외국인이라 고기를 즐기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 하더군요. 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일본인만 고기를 제대로 먹을 줄 안다고? 미국인인 내게 고기를 먹을 줄 모른다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는 고기를 처음 먹어본 외국인을 가르치는 교사 같았습니다. 연기로 눈이 자욱한데 환풍기도 없는 걸 매너라고 하지 않나? 이상한 방법으로 불편하게 먹는 걸 규칙이라고 하질 않나? 차라리 혼자 왔으면 더 즐겁게 일본의 바베큐와 한국의 바베큐의 차이를 맛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내장을 먹을 줄 아는 게 제대로 고기를 먹을 줄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난 한국에서 대창과 곱창을 즐겨 먹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인은 내장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일본인은 미국인처럼 고기를 몇 끼니 먹지도 않아요. 일본에서 먹는 고기 요리 중에 일본에서 만든 게 뭐가 있죠? 스테이크는 미국과 유럽, 콘비프와 로스트 비프는 영국, 스키야키와 야키니쿠, 내장 요리는 한국, 샤브샤브는 중국. 자신들이 즐겨 먹는다는 고기 요리는 전부 외국 것이잖아요. 하나 있네요. 말고기를 회로 먹는 것. 그건 끔찍했습니다. 일본인과 고기를 먹을 때는 수업을 듣는 사무라이의 자세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불쾌한 문화 우월주의에 빠진 일본인의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경험일 겁니다.
네, 보면서 답답하셨죠? 어디 족보도 없는 고기 먹는 순서, 고기 먹는 매너라는 황당한 일을 겪은 외국인의 이야기였고요. 주한미군의 군무원으로 근무하셨던 분 자녀인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지만 본인이 SNS에 올린 이야기와 더뷰식으로 약간 내용을 첨가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구성해봤습니다. 고기를 어떻게 굽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면 분명히 조리법이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맞춰 순서를 지켜가며 조리해야 최상의 맛을 낼 수 있겠죠. 문제는 고기를 구워 먹는데 어떤 순서대로 먹어야 된다? 이게 테이블 매너다? 이딴 게 어디 있습니까? 육식 중심의 사회인 서구권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서구권이나 어떤 나라에서도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레어냐? 미디엄이냐? 미디엄 웰던이냐? 왜 물어보는데요? 그건 취향 문제니까요. 그런데 일본의 야키니쿠 가게에 가면 이상한 규칙이나 먹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도 야키니쿠는 이렇게 먹어야 가게 사람들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안 당한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특히 좋은 가게, 비싼 고깃집일수록 어디까지나 제가 언급하는 건 야키니쿠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한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고기는 고기죠. 비록 우리나라 숯불구이, 갈비에서 건너온 거지만 독자적으로 발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어요. 그 나라의 문화니까요. 우리나라처럼 미리 고기를 재워서 구워 먹는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먹기 전에 양념을 발라서 구워내는 스타일이 많은데 의외로 양념이 잘 맞아서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먹으면 맛있겠네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부위부터 먹고 이건 이렇게 먹어야 매너라는 거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탕수육을 찍어서 먹냐 부어서 먹냐 그 이상으로 개인 취향일 뿐입니다. 한 번은 친분이 있는 일본인과 식사를 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하나하나 논리로 깨버렸던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가게에서도 자기네 식대로 안 먹으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살살 눈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저는 이런 것들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을 고기를 먹어본 역사가 짧은데 그걸 자국 문화로 포장을 하려다 보니 생겨난 이상한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이 없으니까 뭔가 그럴듯한 것을 자꾸 만들어내야 그게 자기들이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족보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고 포장한 다음에 해외에는 이게 일본 스타일의 고기 요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의 식당에서 한국의 갈비나 고기 요리를 저패니즈 BBQ라고 써 있는 데가 많은 거예요. 다행히 2010년대부터는 한류가 세계에 퍼지면서 한국 바베큐, K-바베큐라고 많이 수정되고 있긴 합니다.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던 1970년대에도 반찬으로 육류를 좀 더 먹기 시작한 것뿐이지 어디까지나 일본인의 주식은 쌀, 된장국, 된장에 절인 몇 가지 요리, 그리고 생선입니다. 일본인들이 야키니쿠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를 주식으로 즐기기 시작한 건 채 30년이 될까 말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20세기 초반까지도 일본인들은 고기가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소돼지를 잡아도 내장은 물론이고 버리는 부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버리는 부위를 모아다가 만든 요리들이 돈부리, 일본식 멘치카스, 일본식 함박 스테이크가 된 거죠. 모두 잡고기나 다짐 육을 섞어 만든 요리들이고 밥과 함께 먹는 반찬 용도의 고기들이죠. 1980년대까지도 기껏해야 스키야키, 샤브샤브 정도만이 일본을 대표하는 고기 요리라고 할 수 있었고 과거에는 스키야키를 외국인들이 많이 찾았지만 요즘은 외국인들도 스키야키 잘 안 찾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말부터 조금씩 퍼지기 시작한 호르몬 야키, 이건 한국에서 먹는 곱창, 막창, 대창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2차 대전 이후에 제일 교포들이 일본인들이 먹지 않는 내장을 받아다가 노점 같은 걸 차려놓고 구워서 팔던 거죠. 일단 호르몬이란 명칭 자체가 버리는 물건, 쓸모없는 것 이런 뜻인 만큼 90년대까지는 오사카 중심으로 교포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나 볼 수 있었고요. 일본인들은 아예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 호르몬은 어떤 순서에 먹어야 되고 이래야 먹을 줄 아는 사람이지 이딴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어설프게 하는 게 모르는 것보다 100배는 무섭다 하는 말이 떠오르네요. 골프 3개월 치면 타이거 우즈가 스윙이 나쁘네, 헤드업이 되네 이러면서 비판하고 복싱을 3개월 배우면 마이크 타이슨이 생각보다 주먹이 약하네 뭐 이딴 소리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한국처럼 소 한 마리 잡으면 정말 남기는 부위 하나 없이 다 먹는 입장에선 그냥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렇게 정리해버릴 수 있겠네요. 어떤 나라의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
코드에 대한 것은 지키고 존중해주는 것이 당연한 자세라고 보지만요. 문제는 일본의 식문화 대부분이 불과 몇 년 전까지 있지도 않은 관행을 급조해서 만들어냈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래 있던 것처럼 지키지 않으면 폐를 끼친다고 하거나 외국인들이 안 지키면 자기네들끼리 킥킥거리고, 사실은 그냥 몇몇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규칙이거나 방송이나 유명한 음식 평론가들이 한 이야기를 철칙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처럼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이 문제라 봐야 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 들어오며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나 상호 존중의 개념이 아니라 일본인들에겐 전통적으로 자기들 마을의 관습이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던 태도가 그대로 지금도 이어져 왔던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더해 요리인을 장인으로 여기고 장인이 말한 것은 불합리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겹쳐져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음식이나 식문화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내용을 찾아보고 정리하다 보니 일본인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외국인들이 보는 불합리함이나 비판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요. 도저히 영상 한 편으로는 정리할 분량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경험도 많다 보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속으로 일본의 식문화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주제의 영상이 연속으로 올라오다 보니 재미가 없거나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관점에서 영상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니만큼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미래 사회로 갈수록 불필요한 관습과 절차를 점점 간소화하고 있는 흐름에서 오히려 반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없는 절차를 만들어내고 또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계속 현재 진행형인 이유도 개선해야 할 건 내버려두고 반대로 자기들만의 비효율적인 관행에 더욱 파고드는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